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앞 영상에 이어서 개표기 조작 영향과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두 가지를 합쳐서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됐다 하는 거를 더 눈으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기 분산형 그래프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 실제로는 17.7% 차이로 이긴 선거였는데 선관위 발표가 0.73%로 쪼그러들 때까지 이 17. 뭐 그냥 17%라고 보면 되겠네. 17%의 차이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요 차이는 개표기 조작, 요 두 개 차이는, 요 두 개 차이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근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을 해서 요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뭐, 다시, 상세한 설명은 이 앞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테고요. 제가, 그, 지금 덕양국 걸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분류가 제대로 된,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작이 가미돼서 발표된 게 요 투표지 분류기 개표기에서의 득표수, 그리고 개표기에서 득표하지 못한 거를 심사집계부로 넘겨서 사람이 요 47표를 각각 나누어서 각각 분류를 하고 무효 투표수까지 분류가 된 요 결과를 전부,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니고, 그 방금 봤던 뭐 홍도동 오투표소 같으면 968 690, 홍도동 오투표소, 보면 968 690 뭐 8 18, 예? 8 18, 요 숫자를 전부 다 전부 각 행에다 입력을 하고 그거를 합산을 한 거죠. 기계에서의 득표수 따로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수개표로 한 그 득표수. 그래서 그 사람이 수개표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시 추계한 게 이 개표기 영향을 뺀 숫자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개표기 영향을 뺀 숫자에서 이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는 전제로 해서 다시 부풀려진 숫자를 계산한 게 여기 부풀려진 숫자고, 요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요 당일 개표기 조작 영향을 뺀 이 숫자에서 당일 득표율하고 요 관내 득표율을 차이를 가지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해서 또 따로 했었고요.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요 기계에서의 총 득표율과 수개표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또 개표기 조작 영향이라 그러고 또 히스토그램이나 분산형으로 했었고, 근데 요 앞 영상과 이 영상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 득표수, 요 관내 득표와 관내 득표만으로 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요 숫자고요. 요 숫자에서 득표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표기 조작도 있었고 사전 선거에서 부풀리기 영향을 받은 그 득표율인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비교하는 숫자는 요 숫자인 겁니다. 사람이 수개표를 했다고 한 그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했던 그 득표수를 가지고 당일 것만 취해서 비교를 하면 여기가 요것만으로 놓고 보면 요 두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개표기와 수개표의 득표율 차이도 설명이 가능하고 또 사전과 당일 차이도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두 개의 숫자 차이라고 하는 거는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까지를 다 반영한 차이를 요 13.9%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두 가지, 이제 여기 덕양기구 같은 경우에 그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13.69% 손해를 받고 이재명 후보는 13.9% 이익을 봤다, 그 뜻인 거죠. 이제 기타 후보들 거도 빼서 여기에 0.21%도 그나마 이재명 후보에 넣어줬다. 요런 요 덕양구로만 보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숫자를 전부 끌어다가 요 숫자를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요. 분산형 그래프에서는 이 이재명, 윤석열 주요 후보별로 요 숫자를 후보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위로 가게, 윤석열은 밑으로 가게, 그렇게 아마 그림이 나왔었는데,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숫자의 주인이라고 할까? 하여간 뭐 어떤 사람의 숫자이든지 간에 그 숫자를 다 뭉뚱그려 놓고 한꺼번에 쫙 나열을 시킨 다음에 그 숫자가 얼마나 좌우 내지 뭐 이렇게 분산이 되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작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법이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조작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분류하는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기계니까 어차피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계 자체에서의 자연스러운 오류라고 하면 민주당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지, 이재명 후보가 한두 표 더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의 오류라 그러면 그 0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뾰족한 그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퍼져 있다 그러면 일단 조작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거를 먼저 보시죠. 전국 거. 여기 지금 초록색이 사전과 개표기 조작을 다 합친 영향을 표시한 그래프인 거고요. 또 파란색은 개표기 조작. 네? 그리고 사전 대 당일 득표율 차이. 요거는 이제 수개표 한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 그래서 요거는 요약이었나? 빼고요. 자, 요 그래프로 보면 요 두 가지는 뭔가 쌍봉으로 나타나 있고, 요 안에 정규 분포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요런 모양이잖아요. 이제 제가 각 권역별로 설명을 하다 보면 요게 뭐 전라도, 전라도, 광주 쪽이 요렇게 정규 분포를 보이는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런 모양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개표기 조작으로 봐서도 조금 전에 요 그림이랑은 비슷하지만 뭔가 모양은 더 두루뭉술하게 요런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있었다고 하는 게 요런 두루뭉술한 형태로 나왔었고, 심지어 사전 당일 득표율로 따지면 거의 정규분포처럼 모양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전 당일 차이와 개표기 조작 차이를 쫙 합쳐놓고 보면 뭔가 선명하게 더 샤프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요 차이 나는 거는 한번 권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걸 볼까요? 서울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0.8에서 10%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체 서울이 50개, 25개 그 시군구가, 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 숫자, 윤석열 후보 숫자를
쫙 그냥 나열한 다음에 그걸 이 히스토그램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는 요 전체 50개 데이터가 어떤 구간에 있느냐 그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 미만에는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에서 18% 사이에 이 전체 데이터 중에 5개가 포함되어 있고 14에서 16% 사이에 11개가 포함됐고 뭐 그런 뜻인 겁니다. 예? 그래서 각각 포함된 숫자를 하다 보니까 25개는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25개는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이건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뭐 아주 깔깔하게 딱 나눠져 있던 게 아니고 이건 뭐 무려 18% 사이에 하나도 데이터가 없고 마이너스 10% 미만 플러스 12% 이상에만 이렇게 쫙 나눠지도록 쌍봉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이 그래프를 보고도 조작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표기의 오류라고 하면 이 뭐 한두 표 선관위에서 납품받을 때 조건이 0.1%라고 했잖아요. 기계 조작 오류가 0.1%라고 하면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기도 어렵네. 뾰족하게 이게 쭉 직선으로 됐다고 보시고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기 싫다. 다시 마우스로 하려니까 뭐 요런 모양? 예?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 어떻게 무려 18%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 사이에는 하나도 없고 그게 이거는 개표기 조작하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더해놓고 보면 완전 이렇게 나눠지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 앞에서 비슷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서울이 개표기 차이로는 개표기하고 그 수개표의 득표율 차이 가지고는 그냥 퍽 퍼져 있어가지고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개표기 조작으로는. 근데 이 당일 사전 차이를 가지고 그려보면 그나마 좀 쫙 벌어지는 느낌이 좀 나다가 이거를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다 반영해서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찢어진 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중간에 양쪽으로 불도저 딱 세워놓고 양쪽으로 쫙 밀어낸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뭐 물론 이 그래프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또 뻘소리 하나 하겠지만 이 중학교 때 그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만 좀 수업을 들었던 사람 같으면 100% 조작인 거예요. 자, 다음은 대구 경북 봅시다. 대구 경북도 뭡니까? 1%에서 3%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전국 중에서 대구하고 광주가 대구 경북하고 호남 쪽이 좀 이렇게 뭔가 두루뭉술한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대구 여기는 개표기 조작은 그나마 선명하게 됐었던 겁니다. 대구 경북은. 근데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애매하게 거의 정규 분포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돼버렸었습니다. 근데 개표기 조작하고 사전 선거인수로 부풀리기를 합쳐서 보게 되면 아까 이거보다는 좀 덜 샤프한 모양이 되네요. 워낙 여기서 정규 분포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 조금 좀 두루뭉술한 모양이지만 어쨌든 양쪽의 쌍봉 그래프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걸로 봐서 대구 경북도 개표기 조작이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든 두 가지를 합쳐보면 완벽하게 조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여기도 뭐 마이너스 1%에서 5%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중심선이 0.22니까 0.22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중심선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쫙 나눠진 모양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개표기 조작만 따졌을 때는 어떤 거 볼까요? 개표기 조작만 따졌을 때는 샤프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는 뭔가 조금 중간에도 뭐가 있고 해서 조금 덜 구분된 그런 선거인수 모양이 나왔는데, 두 가지를 합치고 보면 쫙 벌어진 모양. 네? 호남을 보겠습니다. 호남 지역. 거의 정규분포처럼 보이죠. 정규분포라도 이게 폭이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 약간의 조작은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거의 뭐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도 보면 광주는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그 분산형 그래프로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없는 지역도 있고 거의 없는 지역도 있고 뭐 조작이 살짝 보이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호남이 이렇게 된 거고요. 호남도 개표기 조작만 따지면 거의 정규분포, 예? 완전 정규분포, 완전은 아니고 뭐 정규분포에 가까운 요런 모양이 됐었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호남, 여기도 뭐 쌍봉은 최소는 아니고 좀 정규분포에 비슷하게 모양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예? 여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선명하게 날 텐데, 아무튼 거의 정규분포가 됐었고, 이거를 다 합쳐서 보면 조작은 약간은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정규분포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경기 인천 볼까요?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 4%, 거의 12% 구간에 하나도 나타나는 숫자가 없습니다. 개표기 조작에서도 뭔가 딱 구분된 모양이 나타났었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는 구분된, 여기는 완전히 구분된 모양이 나왔었고, 이거를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뭐 이렇게 완전히 쫙 갈라지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뭐 강원, 충청, 제주도 비슷해요. 네? 3%에서 7, 마이너스 3%에서 7% 사이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몇 개야? 112개 중에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고요. 네? 또는 개표기 조작도 약간 조금 희미한 쌍봉 그래프가 나왔었고, 당일 득표율, 그러니까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에서도 약간 애매한 쌍봉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그 두 가지를 쫙 합쳐놓고 보면 완전히 분리가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전국에 뭐 어떤 표를 조작하든 간에 그게 합쳐지어서 전국의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이 개표기 조작하고 사전선거인수 그 부풀리기를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최대한 뭔가 표시가 안 나게끔 그렇게 그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 결과만을 가지고 4.15 총선 때처럼 쫙 쌍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애매할 것 같으니까, 그걸 개표기 조작이라는 수단을 가미해서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막 뒤섞여져서, 예?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뭐가 흐트러진 모양이 보이지만, 쫙 두 개를 동시에 반영해서 보면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군수 후보 쪽은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모두 다 중심선이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1이니까 뭐 여기가 중심선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뭔가 찌그러진, 치우쳐진 이런 정규분포 모양을 보입니다. 최소한 쌍봉은 아닙니다. 여기도 요거는 개표기 차이,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0.7, 마이너스 1.75에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이런 정규 분포가 있다는 거니까 군소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아예 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나마 이제 합쳐서 놓게 되면 요거는 사전 선거 사전 당일 차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3%니까 중심선이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보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로 보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게 되면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정규 분포. 0은 아니죠. 0. 0이 빈도수는 제일 많게 나왔지만 왼쪽에 숫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게 요 숫자인 거죠. 마이너스 0.51.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요 정도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군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 조작이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든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 조작이 없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뭘 뺏어 놓고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있던 후보의 수를 바꾸는 거 아니지.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서 민주당 후보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그 득표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군소 후보들이 좀 손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이건 서울 그림인데 이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권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표시 안 나게 해서 어느 한 지역은 개표기 조작을 왕창 해서 끌고 가고 어떤 지역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왕창 해서 가고 호남 지역이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이걸 잘못 옮기고 더하고 하다 보면 표가 확 나잖아요. 이쪽 어느 한쪽이 숫자가 굉장히 적은 형태로 득표 결과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 워낙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의 표가 워낙 적게 나오는 상태에서 그걸 빼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넣어줄래니까 이게 투표소별로 가서 보면은요 0이 나온 지역 거의 0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로 봐야 되나? 전남 어디를 볼까요? 나주는 좀 도시니까 촌으로 가볼까? 곡성 관내가 그렇고 당일 아닐까? 이거 관내인가? 이게 관내였네. 이게 당일이었네. 수개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이 나온 데는 없네 그나마. 예? 다른 데 0 나온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도 이런 데 가볼까요? 이런데 조도면 이렇게 섬 같은 데는 아니구나. 그래도 표는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3표, 4표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조작하다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제 배 터져 버리면 이제 작살나니까 이 투표소별로 뭔가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시도를 거의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경북 볼까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어디 청도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청도. 이재명 후보가 여기도 한 몇십 표, 예? 100표 넘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조작을 한다고 어설프게 해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 표를 빼가지고 일로 푹 넣어주다 보면 뭔가 표시가 확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나 전라도처럼 뭔가 명확히 이렇게 확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쪽에서는 예? 개표기 조작을 좀 상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개표기 조작은 어디 걸 빼서 어디로 넣는 거니까요.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강남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 조작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살짝 덕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양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이 논리적으로 조합해 봤을 때는 하여간 조작은 있었다. 그 지금 전국에서 봤을 때 여기 요 부분이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숫자가 20개, 20개, 어떻게 되죠? 21개, 12개, 20개. 그러면 뭐 대략 한 60개 정도 된다고 보고, 대략 60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60개네요. 호남에서 보시죠. 호남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숫자가 애매하게 나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숫자가 55개, 47개예요. 아마 대구 경북에서 여기에 또 마이너스 2에 걸치는 숫자가 한두 개 더 나올 테고.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여기에 뭔가 조그만하게 정규 분포로 모양이 나타나는 건 이건 전라도의 그 조작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빼고 나면 보세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은 정규,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제주, 이렇게 쫙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는 결국 여기가 호남 때문에 이렇게 좀 볼록한 모양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를 가지고는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도 0%에도 꽤 많잖아. 0% 주변에도. 근데 권역별로 나눠보면 그건 다 호남 겁니다. 에? 여긴 뭐 요 사이에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 인천, 강원, 대구, 대구 경북에는 조금 한두 개 있고, 서울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전국 그래프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애매해지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설명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표기 조작하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혹시 뭘 잘못 기준을 세워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가지가 제 가정에 의해서, 예? 개표기에서의 사전 득표율하고 수개표 했을 때의 당일 득표율을 가지고 쫙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뭔가 가설을 세운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권역별로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런 그래프가 쫙 나왔다 그러면 제가 처음 세운 가설이 맞다는 거죠. 이 그래프로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번 4.10 총선에서는 이 작업은 안 해봤었는데,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그 4.10 총선에서도 어떻게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모양이 되는지 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휴가철 아주 피크인 주가 시작인데, 그 한 주일의 시작 주말이니까 아마 다 휴가로 연결되고 하실 것 같은데, 휴가길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이제 시간 날 때 좀 요런 그래프나 요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셈 치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